안녕하세요. 브랜딩2의 박정원입니다. 지식 PT 첫 번째 책, 팔리는 나를 만들어 팝니다 라는 책을 이 영상을 통해서 좀 리뷰할까 합니다. 이 책의 프롤로그를 보면은 딱 이렇게 시작해요. 당신은 당신의 능력이 얼마 정도 가격에 팔릴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가만히 생각해보자 이거죠. 내 능력이 얼마 정도 가격에 팔릴 수 있다고 생각할까 나는? 그럼 그 금액이 고객들이 합당하다고 느끼는가? 옆 가게, 옆 센터가 그 가격 받으니까 난 이 정도면은 충분히 싸게 받는 거지.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내 소비자들은 내 능력을 보고 어느 정도의 가치를 느끼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런 질문이 프롤로그 첫 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요 목차를 보면은 파트 1, 2, 3 이렇게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 산다, 독보적일 수밖에 없고 뭐 할 줄 안다는 말에 무게를 가져야 된다,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이거를 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만 딱 잡아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책에서 주목한 팔리는 능력이 한 대여섯 가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타인이 간섭하기 어려운 능력, 이거를 가졌을 때 이제 팔리는 그 힘이 좀 붙는다는 겁니다. 이 아래 이미지를 보면은 요즘 그런 거 유튜브에서 많이 보이시죠? 막 그 AI가 만든 것 같은 그런 영상들 혹은 이미지들, 음성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시간을 뺏어가지만 정작 우리한테 뭔가를 주진 않잖아요. 가끔씩 뭐 좋아요는 누를 수 있어도 구독하거나 실제로 그런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을 만나서 뭐 오프라인에서 같이 밥을 먹고 싶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다른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팔로우하고 싶거나 이런 느낌은 안 들죠. 그런 채널들을 만들고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도 그거를 의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기술이 워낙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이 굉장히 평준화되면서 진입장벽이 낮아지다 보니까 한없이 가벼워지고 있는 그런 능력이 돼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능력들을 갖고 야 나 유튜브 해볼래, 나 뭐 사업해볼래, 뭐 해볼래 하면은 주변에서 막 간섭하죠. 참견하고 지적질, 잔소리하죠. 야 그거 뭐 너만 할 줄 아냐, 다른 사람도 다 해. 근데 이런 능력 정도를 갖고 있으면은 타인이 간섭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게 내 주변 사람이든 뭐 애인이든 가족이든 아니면 직장 동료든. 근데 오른쪽을 볼까요? 조승현 작가의 채널에 그 썸네일을 담았는데 어느 분야에 대해서 내가 조금 굉장히 오래도록 팔로우하거나 공부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일을 했거나 경험했거나 알았거나 뭔가를 인터뷰에서 듣게 됐거나 그러한 지식들을 갖고 나만의 해석을 하고 나만의 관점으로 뭔가 바라보고 그거에 대해서 요약해본다거나 아니면 더 재밌는 포인트를 언급해주는 거, 이런 게 저한테는 능력인 것 같더라고요. 똑같은 책을 읽어도 그 전에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사람들을 만났고 어떤 책들을 만났냐에 따라서 그 책을 읽어내는 해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책에서 내가 뽑아갈 수 있는 그 살을 발라갈 수 있는 그 능력의 차이가 굉장히 갭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 능력, 아무나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나도 이걸로 돈 벌어봐야지 하면서 뭔가 내가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소비자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는 스스로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미지도 보면은 카페라떼에 이렇게 막 하트 모양 되게 다양한 모양들을 만들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다방밖에 없었는데 미스커피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러한 예쁜 카푸치노 카페라떼를 만드는 곳들이 속속에 생기면서 그 모양을 만드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웬만한 사람들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문성이 점점 포화되고 있어요. 바리스타라는 게 굉장히 생소했었는데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뭐 여전히 그레이드를 나누면 한참 능력 좋으신 분들이 계시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보편적인 기술이 돼버렸다는 거죠. 앞에서 말했던 AI 기술을 활용해서 뭔가를 생산하는 것처럼. 이게 뭐 맞고 틀리고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이게 소비자들이 느꼈을 때는 이 모양에 대해서 그냥 나는 내가 익숙하게 봐오던 거, 드라마에 나오는 거, 영화에 나오는 거, 잡지에 나오는 거, 이 정도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어느 분야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거나 어느 분야에서 엄청 잘나야지만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되게 어려운 코스, 어려운 자격증, 어려운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꼭 그렇게 가야 될 필요가 있나? 그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나의 전문성을 내가 개척하는 거죠. 예쁜 고양이를 그려내겠다. 근데 그거를 1년에 막 몇천 잔? 혹은 그걸 하다 보면은 계속 심층학습이 되잖아요. 더 잘하게 되잖아요. 이 분야의 고양이 카푸치노? 카페라떼? 이걸 만드는 사람으로서 국내에서 손꼽히는 전문가가 되겠다라고 해도 되는 거죠. 왜 굳이 꼭 그 넓은 시장에 들어가서 꼭 싸워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 없고. 근데 뭐 고양이만이 아니죠. 오른쪽에도 스누피, 이런 재밌는 캐릭터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이제 유쾌하고 좀 재밌는
기괴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희소한 어떤 기술을 발휘해도 된다 이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이 엄청 맛있는 카페가 어디 있는지 알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카페들이 어디 있는지 아는데 내가 즐길 수 있는 포인트 혹은 내가 인상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한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겐 전문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것도 타인이 간섭할 수 없는 나만의 팔리는 능력을 만드는 거죠. 누가 뭐라 할 겁니까? 내가 하겠다는데.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좀 흥미로웠는데, 두 개의 능력을 팔릴 수 있게 융합하는 능력. 예를 볼까요? 나는 트레이닝도 잘 가르치고 웃기는 것도 좋아하니까 재밌는 트레이너, 이렇게 두 개를 융합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죠. 분명히 있는데 재밌다라는 걸 다들 아시잖아요. 굉장히 고도의 코드가 맞아야 되고, 농도 한번 잘못했다가 혹은 뭐 제스처 한번 잘못했다가 날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런 리스크나 혹은 시장이 원치 않을 것 같은, 혹은 뭐 그런 타겟이 너무나도 추상적으로 번져 있을 것 같은 이러한 융합은 제가 생각했을 땐 별로 이렇게 좋은 융합에 가까울까라고 생각했을 때 좀 의문이 들어요. 그러나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어릴 적에 피아노하고 내가 엄청 막 끌려다니면서 막 엄청 오래 하긴 했는데, 지금은 너무 하기 싫어서 안 해. 그래서 지금 트레이닝 하는데, 잠깐만, 내가 피아노를 오래 쳐봤으니까 피아노 치는 사람들이 어디가 자주 아프고 어떠한 움직임이 좀 평소에 많이 필요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이해도가 있으니까 연주자들을 전문으로 내가 트레이너로 해볼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수요가 정확하고 실제로 그게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고 가치를 느끼는 능력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렇게 융합해서 능력을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또 다음 것도 볼까요? 뭐뭐처럼 뭐뭐 하는 능력. 이게 무슨 말이죠? 예를 볼게요. 관광 가이드처럼 센터 안내 책자를 보기 쉽게 만들었다. 센터 안내 책자를 만들어야 되는 곳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대부분 센터 안내 책자를 쳐서 센터 안내 책자를 스스로 만들거나 아니면 디자이너들한테 의뢰를 하죠. 대충 이렇게 만드시면 될 것 같은데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은 디자이너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데, 일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팔리게 만드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언어도 안 맞거나 낯선 공간을 갔었을 때 그 공간을 잘 이해할 수 있게끔 굉장히 이미지를 많이 쓰거나 직관적으로 설명해 놓은 게 관광 가이드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렇게 우리 센터 내부를 소개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관광 가이드 안내지들의 레퍼런스를 한 두세 개만 모아보더라도 그것들을 참고해서 관광 가이드처럼 안내 책자를 만들었네, 우리 센터 거를. 재밌다. 이렇게 보니까 뭔가 좀 보물지도 같기도 하고 재밌네 라고 어필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소설처럼 신경해부학을 풀어서 썼다. 신경해부학에 관련된 책을 내가 쓰는데 그냥 딱딱하게 쓰는 게 아니라 진짜 막 소설처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를 읽고 있는 거지 싶지만 굉장히 술술술 읽히죠, 소설이라는 특성 자체가. 근데 이게 무조건적으로 100% 맞는 공식은 아니지만 이러한 요소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머리에서 전구를 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접근이 필요하구나. 다음 것도 한번 볼까요? 방탈출 게임처럼 그룹 수업 공간을 몰입도 있게 만들었다. 와, 상상만 해도 좀 짜릿하지 않습니까? 홍보하기도 재밌을 것 같아요. 테마파크처럼 수업 성격에 따라 공간의 무드를 조성했다. 테마파크는 가면은 정말로 어떤 보여주고자 하는 테마에 따라서 조명, 온도, 뭐 냄새, 거기 안에 직원들이 입고 있는 옷, 공간의 어떤 그런 간격, 동선 이런 것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가령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오전에 육아맘들이 오시고 오후에 이제 하원 시간에 키즈들이 오고, 또 뭐 아침 시간대 뭐 시니어가 온다고 뭐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소비자의 특성에 맞춰서 음악을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조도를 조금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뭐 향을 바꾸거나, 아니면 그 소도구에 대한 어떤 뭐 색상을 바꿀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노력을 해볼 수 있죠. 근데 그게 큰 돈이 들지 않고 엄청난 에너지가 쓰이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음 능력도 볼까요? 장단점의 수위를 조절하는 능력. 이게 사람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사실 뭐 단점 없는 사람은 잘 없죠. 근데 단점이 조금 큰 사람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뭔가를 브랜딩을 하고 나를 마케팅해야 되고 뭔가를 팔아야 될 때 사실 걸어놓기만 했는데도 사람들이 막 알아서 문의 전화 주고 막 구매해주면 무기력해질 틈이 없습니다. 바빠지면. 근데 장사가 좀 안 되거나 혹은 뭐 그 업계에서 좀 안 좋은 소리를 들었거나 소비자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았거나 뭐 기타 등등이 생기면 굉장히 자기 자신이 좀 위축되는 상황들이 와요. 그럴 때 내 단점에 대해서 조금 디프레스하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데, 조금 이거를 수위를 좀 맞춰보자는 거예요. 왜냐면 일단은 뭘 팔아야 되잖아요. 뭐 기본을 업시키든 뭔가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든 일단은 내가 팔아야 되니까 내 단점을 어떻게 수위 조절을 해볼까? 무조건적인 편향적인 합리화를 하자는 게 아니라
저 동료의 단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수위 조절을 해볼까를 고민해보라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이 책에 나온 예시를 제가 다 따지는 않았지만 뭐 가령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죠. 말투가 좀 투박하다, 저 사람. 하지만 간질간질하고 막 느끼한 말투가 없어서 그건 또 좋아 라고 수위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이 시키지 않으면 먼저 하질 않아. 쟤는 지가 좀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 꼭 시켜야 해. 뭐 이렇게 전화나 카톡을 해야지 그때 막 움직이더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굳은 일도 결국 시키면 다 하더라 로 조절해 볼 수 있는 거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영업 능력이 없다. 하지만 수업 만족도, 뭐 요리사면은 요리겠죠. 본질적인 상품의 만족도를 높이기엔 진심이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무언가 고민만 하고 실행력이 약하다. 이건 저는 좀 찔립니다. 제가 실행력이 좀 약한 편인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앞으로는 안 그러고 싶지만. 근데 저도 나름 수위 조절을 해본 거예요. 하지만 상상하고 관찰하는 시간을 폭넓게 쓴다. 그쵸? 뭐 하나를 딱 보고 혹은 뭐 철학책 하나를 딱 읽고 어떤 자기의 세계관을 만들기보다 조금 더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이랑 어떤 소통도 하고 다른 철학 혹은 이 철학에 대해서 이제 논리 비평을 하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세계도 들어보고 관점도 들어보고 그러다가 나중에 내 거를 정리해도 늦진 않잖아요. 근데 돈 버는 능력에서는 확실히 실행이 중요한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렇게 조절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뭔가 내가 일을 하게 되니까. 두 번째는 이제 팔리는 생각으로 넘어갑니다. 요거는 내용이 많지는 않은데 팔리는 생각 중에 가장 근본적이고 저도 너무너무 동의하는 내용이 구매자의 욕망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영화 윌 스미스 나오는 행복을 찾아서 이 영화를 보면은 남편이자 아빠로 나오는 저 윌 스미스가 희한한 걸 들고 다닙니다. 하루 종일. 근데 그게 엄청 무겁고 투박하고 심지어 막 떨어뜨리면 막 좀 잘 깨질 것 같아요. 근데 저게 뭔고 하니 뭐 고밀도 엑스레이였나? 뭐 그게 최신 기술이라고 해서 그거를 덜컥 샀대요. 덜컥 막 여러 대를 사가지고 이거 하나 매입하면 이 가격인데 판매하면 이 가격이다 라고 해서 엄청 사들였다 이제 안 팔리는 거죠. 저걸 무조건 병원에다 팔아야 돼요. 무조건 병원에다 팔아야 되는데 그럼 병원에 파는 게 나의 그 고객 타겟이면은 그 고객들이 뭘 원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덜썩 내가 팔아야 될 재고들만 이만큼 받아놓고 고객이 느끼는 가치나 욕망은 적은데 막 어떻게든지 팔려고 하는 거죠. 막. 그래서 항상 팔리는 생각의 첫 번째는 나의 구매자들은 뭘 원할까? 어떤 거를 갖고 싶어 할까? 어떤 게 필요할까? 어떤 게 매력적이라고 느낄까? 어떤 게 희소 가치가 있다고 느끼거나 어떤 게 내가 이 가격에 사도 충분히 구매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할까? 그 욕망은 뭘까? 계속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생각의 트레이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피드백을 받은 다음에 구체화하는 거예요. 자영업자도 얼마나 상처 많이 받죠? 엄청 상처 많이 받죠. 자영업자가 아니더라도 직원분들 위아래로 동료들한테 상사들한테 대표한테 소비자들한테 막 상처받죠. 근데 이게 막 하도 많이 받다 보면은 진짜 짜증나요. 짜증나고 다 때려치고 싶고 내가 노력하는 게 사람들이 못 알아주는 것 같아서 너무 억울하고 막 그러는데 조금만 우리가 참아보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돈 벌어야 되잖아요. 매출을 내고 여기에서 뭔가 다음 단계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막 잘 챙겨줘도 내가 저렇게 퍼줘도 이렇게까지 내 시간 다 써서 막 케어해줘도 저딴 소리 하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조금만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저런 말이 나왔는데 혹은 저런 말들이 지금 여러 사람한테 입에서 반복되는데 딴 가게 가라고 말하기보다 지금 우리 시스템에서 혹은 이 구성에서 어떤 걸 좀 강화해야 될까? 어떤 거를 조금 더 강력하게 만들어야 될까? 매력적이게 혹은 만족스럽게? 또는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하지? 라고 그 피드백을 받으면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문제를 찾을 때까지 그런 노력들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잠 잘 주무시고 햇빛 쬐시고 물 많이 드시고 맛있는 거 드신 뒤에 고민해보시면 좋을 일인 것 같아요. 너무 지치고 힘드실 때 이런 생각까지 하시면 안 됩니다. 스트레스 풀고 해보세요. 이런 생각은. 이런 거 있죠. 맥락을 따라가면서 대답하려는 생각. 뭐 성격상 혹은 뭐 지역 문화상 뭐 굳이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해야 되는 사람들이나 입장들도 있지만 뭐 가령 이런 거죠.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제가 뭐 지난번에 무슨 운동을 했는데 막 그게 너무 허리가 다쳐서 이번엔 이런 운동 받으러 왔는데 이게 제가 처음이라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기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느 한 A 트레이너는 그냥 등록하시고 그냥 편하게 오시면 돼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네, 그럼 결제하고 편하게 올게요 라고 하는 소비자도 있지만, 아니 내가 지금 그런 사연들도 말을 했고 지금 이 낯선 운동을 받으러 와서 일종의 좀 상담을 받고자 해서 정말 상담을 요청한 건데 그냥 등록하고 편하게 오라니,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갸우뚱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담을 해주거나 팔아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고객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 말하고자 하는 거, 뭔가 알아줬으면 하는 그 내용들의 맥락을 잘 따라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고 대답을 해주고 필요하다면 소비자들한테 질문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의 사례를 보면 뭐래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러시군요. 그러면 기존에 해보셨던 운동 중에 어떤 것들, 어떤 요소들 혹은 어떠한 포인트 때문에 좀 다치셨거나 좀 싫으셨어요? 혹은 이거는 그 운동이랑 좀 어떤 차이가 있어 보이셔서 오신 거예요? 라고 맥락에 맞춰서 따라갈 수 있죠. 이 정도는 기본 아니야? 막 상식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실 텐데 그 선생님들이 진짜 잘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 팔리는 상품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안 팔리는 것의 특징. 판매자가 자신의 욕망을 잘 모르는 경우. 내가 이거 왜 하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내가 이거를 좋아하는지 잘하고 싶은지 내 욕망을 모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 타인의 욕망도 잘 모르거나 이해를 하더라도 이걸 충족시키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 세 번째는 실력도 없이 감히 그냥 좋아해서 멋있어 보여서 내 사업에 뛰어든 경우, 그렇게 성공하신 경우들이 있지만 모르겠어요. 네 번째는 돈이 아닌 다른 것으로 거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만 들끓는 경우. 뭐가 있죠? 제가 뭐 후기 써드릴 테니까 할인해 주시면 안 돼요? 쿠폰 주시면 안 돼요? 제가 뭐 해드릴 테니까 재능 교환 하시면 안 돼요? 아니면 뭐 이런 제가 특혜를 드릴 테니까 저랑 뭐 같이 작업하실래요? 기타 등등 있죠. 이게 딱 안 팔리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꼭 돈을 받고 파셔야 됩니다. 그 반대로 팔리는 것의 특징을 볼까요? 첫 번째는 모든 과정을 직접 경험해본 업무, 전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기술을 사업화하는 경우. 모든 과정을 직접 해본 사람이면 그 시스템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제가 릴스에도 한번 올렸던 분인데 그 대구에서 시작한 상군의 돼지구이집 사장님은 육가공 업체에서 10여 년 넘게 납품을 하면서 고기들의 상태가 어떤 게 좋은 건지, 언제 먹어야 맛있는지, 어느 부위로 먹어야 맛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뭔가 좀 알아가는 찰나에 이제 장사하는 분들이 어떻게 가게를 돌려가는지도 봤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모든 과정을 좀 직접 경험해본 업무는 진짜로 잘 팔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 생태계를 아니까. 또는 전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기술, 전문적으로 내가 습득한 기술.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전문성이 꼭 학위나 어떤 것들을 수료증이나 자격증을 따서 얻을 수 있는 전문성도 있지만 내가 발굴해낸, 내가 창의적으로 개발한 전문성일 수도 있죠. 팔리는 상품에 또 이런 포인트가 있죠. 무디지 않고 날선 뾰족한 상품. 스타벅스 가시면은 천장에 저런 거 보셨어요? 그 막 나무들 저렇게 붙어 있고 이렇게 딱 보면은 뭐 인테리어 느낌으로 되어 있잖아요. 오른쪽 위에 사진을 보면은 저기는 이렇게 막 구멍도 뚫려 있어요. 송송송송. 근데 저게 몽고하니 흡음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공간에서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분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어찌됐든 간에 뭐 회의를 하든 간에 막 목소리, 대화가 막 많은 공간이 카페잖아요. 그때 천장에서 이 소리가 반사되거나 울리지 않게끔 저런 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 공간에서 나오는 흘러나오는 원두 가은 소리, 온갖 막 싱크대 소리 이런 것도 최대한 그런 흡음재들이 먹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기능들이 스타벅스에는 있었구나. 그래서 스타벅스에서는 그렇게 시끄럽지가 않았구나. 근데 반대로 메가커피나 조금 저러한 요소들을 세팅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카페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천장이 뭐 아무것도 없죠. 사실 뭐가 있겠어요, 천장에. 근데 그런 공간에서 또 대화하거나 그 시끄러움의 정도를 한번 느껴보세요. 이게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명확하게 보여지진 않지만 이러한 요소들, 뭐 이런 디테일이 있었어? 한 요소들을 신경 쓰는 것도 팔리는 요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끝으로 이제 프레임 기획이 잘 된 상품도 이제 팔리는 상품 중의 요소라고 하는데 요거는 그냥 정리한 내용을 한번 보시는 정도? 본 책에서는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거예요. 팔리는 나를 만들어 파는 방법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제가 정리해본 포인트는 팔리는 능력, 그냥 팔기 위해서 막 애쓰는 게 아니라 어떤 요소들을 내가 잘 챙겨야 좀 팔리는 타율 혹은 그런 포인트들을 잘 만들어내는지 앞에 내용을 다시 한번 봐보시면 좋고, 또 팔리게 하는 생각, 어떤 태도를 갖고 어떤 관점을 갖고 어떠한 생각들 내가 고수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주목해봤고, 마지막으로는 팔리는 상품들의 어떤 특징들,
제가 이 책을 거의 이제 막 분해해서 막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굉장히 함축적인 내용만 전달하게 되는데 이 내용도 상당하네요. 아무튼 지금까지 브랜딩 투유의 지식 PT 팔리는 나를 만들어 팝니다의 책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